기본 정석상 첫 번째 시간이 지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작은 2단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기본 법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자, 여기 교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건 결합 법칙이고요. 이건 분배 법칙입니다. 자, 한번 교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왜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A와 B를 더한다라고 하면 A에다가 B를 더해도 되지만 B에다가 A를 더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A에다가 B를 곱해도 되지만 B에다가 A를 곱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를 괄호로 묶어 놓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괄호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인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먼저 더해서 C를 더해주나 B랑 C랑 먼저 더해서 A랑 더해주나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곱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B와 C를 먼저 곱해서 A를 나중에 곱해주나 A와 B를 먼저 곱해서 C를 나중에 곱해주나 그건 같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와서 숫자 연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분배 법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일명 전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개한다. 전개되어 있는 식을 분배 법칙을 역이용해서 원위치로 시킨다. 이게 인수분해예요. 이게 인수분해 할 때 따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분배 법칙이 되려면은 한쪽은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고 한쪽은 곱하기로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괄호가 눈에 보이고요. 괄호 속에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덧셈, 뺄셈이. 그러면 괄호 밖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곱하기로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기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적어보면은 A하고 B하고 곱한 것을 그리고 A하고 C하고 곱한 것을 요 기호가 플러스라서 플러스로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게 A가 앞에 곱해져 있던 어떤 숫자가 이 괄호 밖에 이렇게 돼 있던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C 곱하고 AB 곱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해야겠죠. 요거는 지금 나중에 이제 식이 예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다항식입니다. 항이 한 개로 봅니다. 다항식. 근데 이미 보세요. 이거 항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다항식이 아닌 다항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항식이 아닌 다항식이 이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가는 과정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보기 1번. 3A 플러스 B 플러스 2 괄호 열고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한 것을 보고 사용된 연산 법칙을 모두 써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법칙이 사용된지를 알려면요. 이 변하기 전과 변한 후를 비교를 해보면 합니다. 자, 3A 하나도 안 변했죠. 플러스 B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여기가 변했잖아요. 요 부분이 변했죠. 자, 이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이거 분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왜?
괄호가 보이고 더하기 또는 빼기가 보이니까 괄호 속에. 그리고 거기에 밖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곱하기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요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놈이 이쪽으로 이 과정에는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은 분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배 과정, 분배 법칙이. 그래서 분배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지우고요. 그 다음에 변하기 전과 변한 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A, 3A 같잖아요. 잠깐만요. 2B 같습니다. 이 위치가 변했네. 위치가 변했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이런 순으로 계산해 갈 텐데 3A 플러스 2B 이렇게 했을 때 2B를 나중에 더해줘야 될 걸 먼저 더해주고 B를 나중에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는 교환 법칙이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교환 법칙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헷갈릴 때는 지우고, 자, 요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변하기 전하고 변한 후를 보겠습니다. 아니, 굳이 왜 요렇게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건데, 즉 3A 플러스 2B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B를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A 플러스 2B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 B를 더하지 않고 B에다가 2B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끼리 더한다? 아하, 이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는 뭐죠? 결합 법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 법칙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equal 5A 플러스 3A는 뭡니까? 이것끼리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네모 2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앞에는 이제 덧셈하고 곱하기에 관련된 그런 뭐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봤는데,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에 괄호의 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진짜 괄호의 규칙이란 말 자체를 알고 있을까? 아유, 모릅니다. 그냥 몸에 익혀져서 그렇죠. 자, 이게 뭐니? 더하기일 때는 뭐? 괄호 앞에 더하기일 때는 이런 뜻입니다. 괄호 규칙이. 마찬가지로 있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를 그대로 없앨 수가 있는데, 즉 이것부터 먼저 계산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냥 괄호만 없애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다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사실상 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곱하기 B-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보다는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중괄호가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가 된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A에 플러스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1 곱하기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B-C 갖고 중괄호. 그래서 얘랑 곱하기 돼서 마이너스 B. 얘랑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것이 플러스 기호가 바뀌니까 A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무 바쁜 세상에. 그러니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 이 괄호 안에 부호는 반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양수면은 음수 달고 나오고, 이게 음수면은 양수 달고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2번이 연산할 때 실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제발 잘 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팁을 볼까요? 다항식의 한 문자 x 또는 y에 관하여 정리한 후 동료한끼리 더하거나 뺀다 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죠.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항은 동료한끼리만 가능하지 동료항이 아닌데도 더하기나 빼기를 해주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량이 아닌 것들은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개수가 0인 항은 블랑크로 해둔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냥
선생님이 이거 화학도 하고 물리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우고 개수가 0이 나면 블랭크로 둔다. 이게 뭔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랑크로 둔다, 비워둔다, 블랑크로 둔다, 비워둔다. 보기 1번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5x의 제곱 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2xy 제곱일 때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p 플러스 q. 자, 그러면 이게 익숙이 된 사람들은 잘하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정석 나오는 대로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p.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x 이 동양 요 동양이 이제 5x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있고요. 일단은 한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xy도 있고 xy도 있는데 요 둘 다 x에 관한 이런 식으로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x에 관한이 있다는 뜻으로. 그러면은 이게 내림차순으로 적어봐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P를 먼저 적어보면 이거부터 먼저 적어야 되죠. 근데 Y는 문자를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X가 3차, 최고차니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X에, 예. 그 다음이 뭐가 됩니까? 여기 2차항이죠. 5X 제곱 Y. 그 다음 이거는 상수항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2y 제곱 x에 관한 5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해 놓아야 됩니다. q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3차 여기는 1차가 나오니까 요거 적어야 되죠. x3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었으면은 그 다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는 이퀄 이렇게 해두고요. 보통 나는 이렇게 빼버리는데 자 x의 3차항이 있으니까 3차항을 2x의 세제곱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x의 세제곱을 적어요. 3차항을 여기 적었으니까 내림차순 하나 그러니까 2차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2차항이 보입니다. 부호 반드시 숫자랑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2차항을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적고 자 여기서 2차항 찾아보세요. 누구? x에 관한 없잖아요. 없으면 비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워두라는 이야기예요. 부호가 뒤에 부호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까지 비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서 그 블랭크를 비워둔다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실수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x 2차항을 이렇게 x 1차항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x 1차항이 없잖아요. 없으면 비워두라니까요. 여기 x 1차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호가 2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2xy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차항이 끝났으니까 이제 상수항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상수항이고 상수항이죠. 같이 적어줍니다. 2y제곱 이게 마이너스 3y제곱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아래로 막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더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3x의 세제곱 이건 제로랑 마찬가지니까 5x의 제곱 y제곱 플러스 2xy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해서 적혀서 이게 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어떻게 한다?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일단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만 스케이닝을 하고요. x만 스케이닝을 했을 때 x가 3차가 가장 크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2와 여기 1이 합해져서 p 플러스 q는 어떻게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3x의 세제곱 적힙니다. 그 다음에 x의 2차항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x의 2차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x의 2차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5x의 제곱 y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인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2x의 y제곱 나머지는 상수항인데 잘 대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스님 왜? 이거는 지금 p 플러스 q라고 간단하잖아요. 이것처럼 p 마이너스 3q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P-Q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P는 그대로 적으세요. 5x의 제곱 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인데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3q를 미리 계산한 겁니다. 마이너스 3q를 계산한 거야. 마이너스 3 곱 해보세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1로 곱하면 마이너스 6 xy의 제곱 그래서 셀이 더하는 겁니다. 자 이퀄 x의 3차 x 3차 변하지 않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3차 항 그 다음 2차 항입니다. 여기 2차 항이 있지만 여기는 2차 항이 없습니다. 플러스 5x의 제곱 y 그 다음 1차 항이 여기 있죠. 여기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6xy 제곱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상수항입니다. 플러스 11y 제곱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죠.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ABC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